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는 투데이 핵심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장영혁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체감 온도는 그렇게 뜨겁진 않은 것 같아요. 코스닥 때문에 그런 그런가요?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제가 이제까지 시황 의견 말씀드리면서 뭐 좀 전으로 돌아가면 1900 매수론 참 오래 말씀드렸죠. 네. 1900까지 빠지니까 그 전에 사지 말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00이 왔는데 못 받아내겠는 거예요. 원달러가 생각보다 안 빠지니까. 네. 여기서 받는 게 능사가 아니겠다. 그러면은 이 밑에까지 좀 열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1830까지 봤어요. 근데 이 1830까지 내려가는 와중에 우리 시장에 수급적으로 제일 티가 났었던 부분은 외국인들 선물이 너무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뭘 받길래 저렇게 열심히 때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어제서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죠. 어제 미결제가 빠지면서 외국인들 선물이 매수가 떴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환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시장이 빠질 것 같다. 그럼 선물 팔겠죠. 선물을 막 팔아놔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 정도면 다 빠진 것 같다. 이제는 시장이 좀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선물부터 사겠죠. 네. 그러면 그동안의 매도 계약수 미결제로 계속 늘려왔었던 것들을 매수로 이제 상세를 시켜버리는 거니까 미결제가 줄겠죠.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정말 뭘 봤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때렸어요. 근데 이 와중에 정말 좋을 게 없었던 게 뭐 위안화 이슈서부터 시작해서 유가 연초서부터 뭐 20% 넘게 빠지고 뭐 홍콩 ELS에 뭐 말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다 숏으로 밀고 내려간 겁니다. 근데 어제서부터 반전을 보이기 시작해요. 어제가 4,400계약이었고요. 오늘이 3,800계약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씩 반전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하방에 대한 사이즈가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미결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시장 가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변수는요. 미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최근월물이죠. 최근월물 중심으로 미결제가 막 쌓여가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결제가 쭉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좀 이게 가로로 누워 있어가지고 이게 폭이 좀 작은 걸로 보입니다만 미결제가 계속 늘어난 거거든요. 늘어나다가 이제 조금씩 꺾이기 시작한다.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미결제가 급속도로 꺾이기 시작하면 시장 하방 사이즈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NDF 여기환율이 9원 90전이 빠졌어요. 우리 오늘 원달러가 8원 빠지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또 여러 번 했었단 말이죠. 원달러 빠져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마리오 드라기 이슈를 조금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제 마리오 드라기가 3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뭔가 통화정책을 재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매월 600억 유로 들어가고 있는 거 800억 유로로 만들지 한번 결정을 해보겠다라고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로화의 반응은 어디로 갔을까요? 유로화의 반응은 약세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반응이 있어요. 유로가 약세로 가면 달러가 강세로 가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원달러가 튀는 방향 쪽으로 갈 텐데 어제 정말 이 역반응을 최소화시켰던 것.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최대 호재는요. 어제 환율 시장에서의 역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 날짜 요 그림 보시면 돼요. 앞에 건 달러고요. 뒤에 건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오 드라기가 내가 움직일게 라고 얘기했으면 유로가 밑으로 쏠려야 돼요. 유로가 밑으로 쏠리면서 달러가 위로 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밑꼬리를 크게 달아놨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유로가 약세가 조장돼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면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어제 NDF 여기환율이 9원 90전이 빠진 거죠. 그러면서 오늘 원달러를 밀어내는 거고 원달러가 밀리고 나니까 오늘 외국인이 안 팔죠. 오늘 외국인들이 드디어 매수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선물을 만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트리거를 당기고 있다.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고 있다. 이 그림 마저 한번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여기다 선 하나 그어놓고 이 바깥으로 세게 벗어나면 어렵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러면서 제가 1900에서 못 받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은 1200원 밑으로 환율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점점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레벨값 밑으로 내려오면 시장은 안정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는 시장. 게다가 어제 때마침 유가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퍼즐이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시장은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전 구간에 들어섰네요. 이제서부터는 반등 목표치를 어디까지 잡느냐 이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등 국면,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흥국 쪽의 대외 여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네. 달러값이 누워 있어요. 달러값이 누워 있는데 신흥 통화 가치들은 계속해서 박살이 나고 있어요. OITP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신흥 통화 값이 박살이 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제 유가의 반등이 작지 않게 나왔어요. 장중에 WTI 기준으로 30%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뭐 리비아 내부에서 뭐 중동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자극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유가를 돌려 세웠다는 거 하나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신흥국의 통화 가치 절하 속도를 상당 부분 좀 완화시켜 준다라고 하면 다음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08년도 금융위기 레벨보다 더 내려와 있어요. 심각한 하락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릴 만큼 내린 시점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통화 가치가 계속 박살나다 보니까 선진국 통화 중심, 선진국 중심의 인터내셔널 펀드 쪽으로는 유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GEM 쪽으로는 유출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출 금액을 조금 상쇄시켜주지 않겠느냐, 좀 줄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글로벌 위험 선호도를 앞으로도 몇몇 가지 변수들이 만져줄 텐데 제일 첫 번째는 유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기름이 안 나니까 떨어지면은 뭐 비용 효과가 생겨서 뭐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떨어지는 유가는 위험 선호도를 계속해서 낮추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유가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좋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시장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하방 경직을 확보했다. 이게 앞에 일자는 안 보겠구나. 그러니까 25불대 밑으로도 안 가겠구나. 그러면 30불 정도 아래는 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거. 이게 위험 선호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부양책이 지금 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뭐 지준율 인하하고 기준금리 인하하는 방향에 대해서 거의 가닥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14년도 자본 유출의 7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중국 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에서 돈 빠져나가는 속도를 빨리 막으라는 거죠.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해당 통화는 약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 위안화 더 약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돈은 더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건 약간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약세로 갔었던 건 금리를 내릴 것 같아, 추가적인 부양책을 쓸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지 여기에서 부양책을 발표하고 나서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반응이 오고 나면 더 이상 통화값은 약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출이 진정된다는 얘기고요. 작년에 유출세보다 유출 속도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들의 위험 선호도를 만지게 될 거고요. 그 부분이 우리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의 핵심 키는 외국인들의 선물을 얼마나 빨리 채워주느냐. 이제까지 내리는 과정에서 정말 공격적인 매도를 보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해주느냐. 여기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깥으로 대외로 봤을 때는 우리 원달러 값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원화값이 강세로 들어가는 거죠. 원화값이 강세로 들어가기 위해선 신흥통화단들이 일정 부분 반등세에 나와줘야 됩니다. 신흥통화의 반등세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유가하고 중국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의 연속성을 조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을 그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등 구간에 진입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왜 나만 사면 빠져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을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상하다. 내가 없을 때는 정말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왜 내가 들어가고 나니까 빠지지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박살나고 있을 때 제일 잘 버틴 게 누구예요?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박살나 있던 거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일 손쉽게 때려낼 수 있는 종목이 뭐겠습니까? 역시나 셀트리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소 논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박살나니까 셀트리도 쏠렸던 거고 박살난 쪽으로 이제 돈을 옮겨서 반등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제일 덜 까진 거, 제일 많이 먹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으로 이해하시면은 최근에 뭐 강세를 보였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OLED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 몇몇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매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사란 얘기냐? 저는 최근 들어서 여러 번 드는 생각인데 종목을 골라내는 게 정말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에 연관돼서 지수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쭉쭉쭉 채워놓으면은 알아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변수가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말씀 많이 드리는 게 ETF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를 시장 빠질 것 같으면 치워놓으시고요. 시장 올라갈 것 같으면 조금씩 채워서 방향에 맞으면 많이 사라는 거죠. 어제 시장의 반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 첫날이니까 어제 발을 들였어야 되는 거고 오늘은 시가 이후서부터 외국인 방향성이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물량 조절을 해서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따라갈 수 있고요. 삼성전자 뭐 시가총액 1위 업체니까 바로미터로서는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구조조정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철강이라든지 어제 증권주들 뭐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또 대거 급등하죠. 이런 부분들이 뭐 거래 시간 연장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거래세를 더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증권주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리가 없죠. 호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을 깔고 있는 주식 단순히 많이 빠졌는데 올라오는 거 예를 들어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시장 ETF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손쉽게 지수를 트래킹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짜는 게 좀 더 좋을 시점이고 이제까지 대안으로 세웠던 종목들의 시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이 됐던 종목들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일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럼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뭐 시장의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올라가고 잘 가던 것도 올라가고 이러려면 시장 유동성은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시장 유동성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가던 쪽에서 매기를 나눠서 밑에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는 형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던 바들, 뭐 어제까지 잘 올랐으니까 오늘도 잘 올라가겠지. 이 생각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제까지 많이 빠지던 게 반등을 주기 시작했으면 매기는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산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는 반드시 뭐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